안녕하세요. 주방백서 백주방입니다. 우리 창업하지 말라는 주제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놈은 어떤 놈인데 다짜고짜 창업하지 말래.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경영지도사 한 권으로 끝내기라는 이제 책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영지도사가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공인 국가 자격이에요. 그래서 등급은 뭐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랑 동일은 한데 실제로 그렇게 공신력이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알려져 있지가 않거든요. 근데 등급상으로는 동일한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을 따면요 컨설팅을 할 수 있어요. 외식업 컨설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경영지도사 등록증을 가지고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외식업 컨설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약 200건 이상의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요. 당연히 제가 컨설팅을 한 업체가 잘 됐느냐? 그거는 모른다는 거죠. 컨설팅은 말 그대로 조언을 해주는 거고요. 따르는 거야 뭐 외식업 사장님들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여튼 많은 사례를 접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실제로 현재 음식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에서 하고 있고요. 저는요 체대를 졸업을 했어요. 체대를 졸업하면 여러분 할 게 있을까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정말로. 체대는 비추. 여하튼 그렇게 체대를 졸업을 하고 현재 한양대학교 경영 컨설팅학과에서 석사를 수료했습니다. 왜 수료냐? 논문을 쓰기 싫어가지고 졸업은 안 했어요. 왜? 사업이 바쁘니까 사업을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실제로 저는요 음식점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얻고 철거하고 공사하고 뭐 바닥 공사하고 수도 공사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명 공사랑 전기 공사 제가 싹 다 해요. 음식점 여러 개 차려본 거 프랜차이즈 4-5개 저 해봤어요. 이거보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 경험이 더 값진 경험이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물도 들여놓고 후드 공사라던가 벽에 철판 드는 공사를 하고 직원들 구해서 운영까지도 합니다. 실제로 동대문에 있는 음식점은 이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자격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창업을 왜 말릴까요? 엄청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자, 앞으로 왜 힘든지에 대한 설명을 차차 해드리도록 하고, 왜 창업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 굉장히 힘들고 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가 많이 망해요? 준비되지 않은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을 했을 때 엄청 많이 망해요. 제가 기준을 좀 세웠어요. 제 기준에서는요. 준비되지 않은 창업자 중에 하나가 이제 경험이라던가 숙련도가 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음식점 할 거예요. 이래놓고서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그럼 지금 포차에서 한 보름 정도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요리는 그렇게 배울 수 있어요. 요리가 아니라 조리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매장이 되진 않아요. 자, 호텔 주방장 10년 그리고 관리 책임자 2년 누가 더 괜찮을까요? 호텔 주방에서 10년 한 거보다요 작은 매장에서 운영관리 책임자로 2년 한 게 맞아요. 왜? 여러분 호텔 주방장은 이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요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방 인력만 관리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뭘 차려요? 작은 가게를 차려요. 큰 가게 못 차려요. 어차피 몇십억 받아서 차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작은 매장에서 관리 책임자로 2년 한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왜? 얘네들은 직원 관리하죠. 고객 관리하죠. 운영 관리하죠. 그 다음에 당연히 식재료 관리하죠. 그리고 식재료 코스트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를 해요? 세무 회계까지도 운영 관리를 다 하는 거예요. 다르겠죠? 경험치가 달라요. 한 가지 일을 10년 한 사람이랑 두루두루 전반적으로 2년 한 사람은 경험치가 달라요. 관리 책임자 2년 하신 분이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 두 번째 개인 상황이 안 받쳐주시는 분이 있어요. 가게를요 1억이에요. 가게 차리면 보통 그저 5천에서. 그러면 예비자금도 필요해요. 왜? 내가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런 예비자금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음식점은요 하루에 12시간 근무는 기본이고요. 사장은 거기에 2시간 보통 더 일을 합니다. 그럼 어때요? 체력도 있어야겠죠. 그죠? 체력도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받쳐줘야 되고 체력도 받쳐줘야 돼요.
왜? 그 시간 버텨야 되니까. 저 쳐야 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초반에. 그리고 주위 사람도 도와줘야 돼요. 왜? 친인척이라던가 친구들이 내가 사람이 갑자기 매장에 없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족.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여보 왔어요? 이제 왔으니까 애 좀 봐주세요. 나 하루 종일 애 보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무슨 생각 들어요?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또 애 보래네. 이런 생각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 하루 종일 일한 거야. 그러면 서로를 이해해주고 받쳐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가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창업을 하면 나만 각오할 게 아니라 내 옆에 가족도 같이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창업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20대나 30대는 좀 추천을 드려요. 왜? 얘네들한테는요, 한번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어요. 내가 매장을 망해도 된다는 거예요. 40대, 50대 가족이 있고 애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매장이 망했어요. 돈을 못 벌었어. 그럼 누가 고통받아요?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도 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사결정할 때 제대로 막 적극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안 되면 어떡해 이러면서 무서워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사업은요,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한 걸 관철시키는 힘이 내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20대, 30대는 뭐예요? 미숙하고 의사결정이 잘못된 경우는 있지만 확 밀고 나가니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갖춰줘야 적절한 창업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다음에는요, 창업 전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창업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인 거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볼까요? 안녕.